넷플릭스에서 성공한 시리즈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오징어 게임? 기묘한 이야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19세기 고전미 장착한 발칙한 로맨스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브리저튼입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런던, 여기 부와 명성, 특출난 외모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육각형 팔남맥을 사는 집안 브리저튼 가문이 있습니다. 이곳엔 해마다 혼처를 찾기 위한 사교철이 돌아오고 브리저튼 식구들은 가장 뜨거운 가십의 주인공이 되는데 We find ourselves seated beside each other. I would like to think you're happy about that. It would be better if you refrained from thinking about me at all. 장녀 다프네는 현관 사이먼 공장님과 계약연애로 불꽃 튀어 결혼에 성공. I cannot break my sister's heart. I could not live with myself if I robbed her of her happiness. 장남 앤서니는 예비 신부의 언니와 사사건건 부딪히다 사랑에 빠져 식장 입장. Seems as though every Bridgerton was born to attract notice. For some of us, notice is very slight. If a husband is what you seek, let me help you. Are we not friends? 삼남 콜린은 자신을 오매불망짝 사랑하던 여동생 친구 페넬로페와 연애 수업하다 사랑에 빠져 혼인. 이번엔 이 집안의 자유로운 영혼. You simply must marry. You have not met the right young lady. 남자 여자 안 가리는 창암 베네딕트의 운명찾기 프로젝트가 펼쳐질 예정이죠. 브리저튼이 나오기 이전 사실 할리우드엔 굉장히 오래된 편견 하나가 있었죠. 바로 여성용 로맨스는 돈이 안 된다. 여성 관객은 남성 관객을 타깃으로 한 작품을 보지만 남성 관객은 여성 관객을 타깃으로 한 작품을 즐기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저튼은 공개 한 달 만에 8,200만 가구를 훌리며 전세계 83개국 1위 달성, 당시 넷플릭스 역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할리우드의 오만을 보기 좋게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이야기, 한국계 배우 하이린 주연으로 더 핫해진 브리저튼4가 공개됐죠. 우리가 왜 이 유치한 세계에 다시 중독될 수밖에 없는지, 시즌4에선 어떤 점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브리저튼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선남선녀 귀족들의 로맨스에 BTS 다이너마이트가 웬 말? 그런데 이게 바로 브리저튼의 매력입니다. 현대팝을 현악 사중주로 편곡한 브리저튼의 선율은 곧바로 현재와 과거를 잇는 통로로 작용하며 시청자들을 19세기 런던 사교계 한복판으로 초대하죠. 여기에 작품 초반부터 핫한 장면은 물론 11 드라마급 막장 연애사가 펼쳐지는데, 보통 19금 로맨스 하면 왠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저급한 장르로 인식되기 쉽지만 브리저튼은 오히려 이 위로 넷플릭스의 대형 예산을 적극 활용, 화려한 연출, 파격적인 캐스팅으로 그간 음지에 가려져 있던 장르를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죠. 겉으론 제인 오스틴의 고전스러운 정숙함, 절제된 미학을 뽐내지만 인물들 사이 은밀히 오가는 대담한 스킨십, 내면의 들끓는 욕망들을 선명히 병치시킨 대비로 도파민 만렙이 매력적인 세계관을 형성해냈고요. 고증을 중심에 뒀던 보수적인 스타극의 성격을 탈피, 포용력과 상상력을 앞세워 다양한 인종을 기족으로 내세운 파격적인 캐스팅은 도발적인 작품의 성격과 맥을 함께하며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죠. 매 시즌 주연의 자리에 오른 얼굴들이 시리즈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건 역시 브리저튼만의 매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주목해봐야 할 이 얼굴. Everyone, this is Sophie. My name is Yaren Ha and I play Sophie Peck in Bridgerton Season 4. 시즌4의 주인공 소피 역의 하이린 배우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을 맡은 대작 헤일로, 듄의 프리퀄 드라마인 듄 프로포스 등으로 얼굴을 알린 그녀는 한국 연극계 대모, 손숙 배우의 손녀로도 유명한데요. Just to be out by midnight. You are perhaps the most intriguing person I've ever met. 신데렐라 스토리로부터 모티브를 따온 시즌4, 하이린이 연기한 캐릭터는 브리저튼과의 차남 베네딕트와 얽힐 소피 베켓이라는 인물입니다. 백작과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계모 밑에서 구박받으며 하녀로 살아가는 캐릭터. 여기서 계모 아라민타 역에 캐스팅된 배우가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초창을 연기했던 케이티 렁이라는 사실. 시간 참 빠르죠? 여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캐릭터의 이름인데, 베켓이라는 성이 한국의 성 백과 비슷하다는 배우의 제안으로 극중 캐릭터의 이름을 소피 백으로 변경했다고 하죠. 본격적으로 한국의 DNA가 브리저튼에 이식되었다고 봐도 좋은 셈인데, 애초에 브리저튼 시리즈의 시작에 K-드라마가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었다는 사실. 숀다 라임스와 제스 브라우넬은 일찍이 넷플릭스에서 두터운 인기를 얻은 K-드라마의 성공을 보며 로맨스는 국경이 없다 확신했다는데, K 콘텐츠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브리저튼의 한국의 로맨스 DNA를 이식하며 더 폭넓은 시청자를 확보하려는 넷플릭스의 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한 고전 로맨스에 한국계 배우가 주인공이라니 취향이든 아니든 궁금해서 클릭해볼 것 같긴 하니까요. 이번 시즌의 또 다른 주인공, 브리저튼과의 둘째 베네딕트인데요. 그간 예술가이자 자유로운 영혼. I am charting a more venturesome course. You're a rake.
방탕자로서 결혼을 피해왔던 그는 사실 회피형의 정석인 캐릭터였습니다. 배우 루크 톰슨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며 베네딕트에게 사랑이란 삶과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처럼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를 단번에 사로잡은 무도회의 무해한 실버레이디. 이번에 주목해야 할 건 이들이 그간 다룬 적 없던 금지된 사랑을 펼친다는 점인데요. 지난 시즌들을 통해 상류층 사교계를 샅샅이 파헤쳤던 브리저튼, 이번엔 하녀 소피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아래층의 사람들, 19세기 런던 하인들의 삶을 깊이 조명합니다. 베네딕트는 귀족이지만 소피는 메이드인 현실, 당시 영국의 엄격한 계급사회를 로맨틱한 판타지로 어떻게 비틀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거침없이 오가는 현대형 신데렐라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소피가 단순히 구원받길 원하는 수동적인 여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피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적인 인물이죠. 브리저튼이 단순한 판타지 로맨스를 넘어선 건 19세기 영국 귀족들의 고민이 지금 우리의 고민과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 가족의 통제나 기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사회가 정한 정답지에 억지로 나를 구겨 넣어야 할 때의 압박감까지 결혼 시장에서 완벽한 상품이 되길 강요받으면서도 그에 굴하지 않고 나만의 뾰족한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이들의 여정과 성장에서 단순한 대리만족을 넘어 더 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시리즈인데요. 슈로너가 밝힌 이번 시즌의 키워드는 용기입니다. 사회가 규정한 내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꿈과 사랑에 온 마음을 쏟고 그 선택을 끝까지 믿을 용기. 과연 소피와 베네딕트가 이 메시지를 얼마나 선명하게 전달해낼지 파트 2도 기다려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이번 시즌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1, 2, let the beat break through.